예, 이타창업연구소의 김가병 소장입니다. 네, 오늘 중앙대 이란 교수님 모셨습니다. 도드림 창업경제연구소의 박민구 소장입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추정 60분 MBC에 나온 그 내용입니다. 그 가맹점이 10년간 딱 하고 나니까 자기가 본사가 원하는 대로 바꾸지 않으면은 해지를 더 이상 계약을 안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떴는데 그 뭐 알고 보니까 그게 뭐 죽집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인 본죽으로 이제 나타났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맹사업법에 보면은 그 13조에 10년간 그 이제 가맹점주는 그 뭡니까 계약을 그 계속 요구할 수 있는 그 권한이 10년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놨는데 사실은 이게 원래 취지가 10년 동안은 본부에서 함부로 이렇게 못하게끔 저쪽 가맹점이 특별한 해지 사유가 없는 한 이런 취지에서 내가 볼 때 만든 것 같은데 그걸 잘못 뭐 악용을 한 것 같다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내가 네티즌들 이렇게 반응을 보니까 이런 악법을 좀 바꿔라 뭐 이렇게 지금 나오기도 한데 제가 아는 어떤 브랜드는 10년 이상 유지하면은 오히려 본사에서 포상금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시죠. 우리 이란 교수님부터. 네. 저는 뭐 그 디테일한 건 제가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저는 그냥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이제 경영학 쪽에서 보는 관점을 우선 해보면 이제 소비자 입장 같은 경우는 제품을 이제 브랜드가 있는 걸 해주는 게 좋아서 10년 동안 했으면 거기에 이제 거의 단골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죽집을 그만두게 되면 사실 소비자는 기존에 있는 단골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거를 생각하면 본부 입장에서는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있고 그다음에 경영학적 입장에서 보면 본부하고 가맹점 간의 관계를 갑과 을로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년 동안 왔으면 갑과 을이 아니라 갑과 을이 공동 생존을 모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본부도 살고 가맹점도 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본죽 같은 경우는 사실은 10년 동안 했으면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어느 정도 기반도 잡고 성공 브랜드라는데 이렇게 되는 걸 보니까 조금 암울한 생각이 들었고요. 실례로 보면 저희 동네에 번개역 쪽에 사는데 제가 그때 본죽 한을 10년 동안 한 집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사태를 알고 보니까. 근데 그 분이 다른 거로 죽집을 차렸더라고요. 20년 노하우 해가지고 뭐뭐뭐 집 했는데 개인 죽집. 예, 개인 죽집으로 바꿨는데 바로 그 옆에 본죽이 들어간 겁니다. 그게 나온 것 같은데 그럼. 예, 그러다마자 이 집이 예, 망했습니다. 예. 그런 걸 보면 상생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뭐 기업체들도 마찬가지죠. 공급업체하고 제조업체하고 할 때 갑과 을의 관계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공동 생존을 가야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깝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역시 프랜차이즈 업계도 미생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구나 하는 이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완생으로 좀 바꿔가는 기대를 하면서 이제 근데 그 부분을 결정하는 게 사실은 가맹점 사업자보다는 그렇죠. 본부의 그 권한이 더 크기 때문에 네. 왜 그러면 우리 이제 박민구 선생님께서는 왜 이거를 본부에서 이런 그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저희가 뭐라고 봐요? 사실 그 저는 그 방송을 봤어요. 봤고 저는 사실 뭐 그날 저 어디 나갔다가 이제 빨리 좀 자려고 했는데 방송을 보니까 이게 저 프랜차이즈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연하게 봤는데 놀랍게도 그날은 거의 특집이었습니다. 본죽 특집 그냥 그래가지고 유심히 봤습니다. 봤는데 잘 거기서 방송에서 잘 다뤘던 것 같아요. 뭐냐면 회사에서 이것저것 사업을 다각화를 시키다가 이게 잘 안 되다 보니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그 출점한 매장은 꽉 차 있고 방법은 하나죠. 네. 없애고 새로 만들고 없애고 새로 만들고 또 잘 되는 거 쪼개고 뭐 이건데 그 방송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론은 그렇게 나왔죠. 회사의 잘못을 전가하더라. 그 꼴이 된 건데 사실은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본부 입장에서 오래 하다 보면요 추동력이 없다 보니까 자꾸 신사업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금 압박은 받고 이게 일반 기업하고 달라서 기업 잉여금을 이렇게 쌓아놓지 못한단 말이죠 프랜차이즈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기존에 있는 가맹점에게 자꾸 찍어 누르는 건데 그게 뭐 물류로 나타나기도 하고 단가를 올리는 거죠. 그러기도 하고 갑자기 없던 로열티가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거절이나 갱신 거절을 시켜서 다른 매장으로 바꾸거나 혹은 설령 그렇게 해서 간판을 바꾼 축집도 뭐 그런 매장도 심지어는 직영점 옆에다 넣어가지고 그렇죠. 없애버리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뭐 본중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죠. 기존에 꽤 있었는데 저는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지금 최근에 우리가 이제 그런 이 안 좋은 이 악습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가맹사업법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일종의 이제 권고사항인데 일종의 물론 이제 강제 규정도 있고 권고사항인데 그 이제 취지를 정확히 모를까요? 모르진 않을 거고 알죠. 아는데 이제 그걸 이제 너무 잘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응용을 잘합니다. 이게 응용을 잘해서 보면 10년이라고 했던 거는 기존에는 사실 2년 계약하고 1년 갱신 같거든요. 2년 하고서 시설 투자했는데 그만둬버리게 하는 거 이게. 그걸 없애기 위해서 10년까지 갖고 그거라도 임차권이나 안 맞으니까 임차권도 5년씩 보장을 해준 건데 이게 이제 10년 되니까 딱 그만두게 하는데 아니 그럴 거면 한 5, 6년 할 때 5, 6년 할 때 이제 한 4년 뒤에 그만둘 거니까요. 이제 준비하시죠. 차라리 그러든가. 아무 소리 없다가 10년 만에 그러면 아까 말씀한 소비자도 당황할 것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그 축집이라는 게 사실은 그 물류의 그 캐파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네. 본사의 이제 수입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로얄티를 이제 받고 있긴 한데 그러면 그거를 축집을 처음 시작한 본사 사장이 그걸 몰랐겠느냐 얘기죠. 알았어요. 알았고 전국에 뭐 1,300개까지 가고 이러면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때 회사 운영하고 이런 데 문제가 없는데 왜 그랬냐 이것저것 브랜드를 많이 만들었어요. 제가 2011년도에 뭐 월간지에다가 본죽에 대한 코멘트를 한 적이 있어요. 브랜드를 자꾸 만들지 말고 왜 하나 브랜드 성공했으면은 다른 브랜드 성공할 확률이 그만큼 안 나옵니다. 그렇죠. 저는 신이 있다고 봐요. 한 사람 앞에 2번, 3번 기회를 안 줘요. 그럼 그걸 알고 한국 시장에서 이 정도 됐다 싶으면 그걸 갖고 외국으로 나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야채죽 가가지고 외국 나가가지고 코리안 스프 형식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도전 정신이 없고 있는 사람 그냥 짜갖고 더 벌려고 하니까 이것저것 브랜드 손대갖고 손실 보니까 그걸 보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류 쪽에서 수익을 더 봐야 되니까 죽 갖고 안 되니까 이제 밥도 넣고 뭐도 넣어가지고 이제 형태를 좀 바꾸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10년 살았으면 부부 생활 결혼해도 10년 살면은 계속 사는 게 맞거든. 그지? 한 1, 2년 살다가 그냥 그럼 계속 더 살아야 되는데 나는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이게. 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기존에 이제 뭐 죽이면 죽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변형시켰어요 카페 형태로. 이제 매장을 키우면 아무래도 물류 수익도 올라갈 것이고 또 이제 가맹점 입장에서도 매출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문제는 본사가 이렇게 사업 모델을 변형을 시켰으면 우선권은 기존 가맹점주가 줘야죠. 그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안 돼요. 그럼 본사가 뭐 예를 들면 지원을 해주든 뭐 어떻게든 서로 뭐 각자 조금씩 부담을 하든 그러면 방법이 나올 건데 우리 방침은 이거니까 이 기간 내에 수용 못하면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자체가 그게 진짜 갑질 아니겠어요? 우리 김감수 소장님 말하는 갑질?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이고요. 아니 무슨 뭐 그런 마인드를 알고 있는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요, 제가 봤을 때 뭐 큰 기업이든 아니든 간에요. 기존에 나랑 같이 어려웠을 때 10년이 됐다는 얘기는 그 회사 브랜드가 처음 시작할 때 같이 하신 거거든. 그분이 10년 동안 계속 있었다는 건 큰 문제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본사 사정에 의해서 어떤 뭐 브랜드를 바꾸든 뭐 하더라도 이분에게 일단 우선권을 주고요. 이분이 만약에 부득이하게 그런 상황이 못 된다. 그 본사가 좀 도와주든가.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러니까 너는 왜 못 따라와? 라는 식의 어떤 접근 방법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렇게 봐요. 프랜차이즈 본사 운영하는 사장들이 좀 착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 뭐냐면은 브랜드를 예를 들어 한 브랜드를 만들어 갖고 10년 이상 쭉 유지해 오고 있고 뭐 20년 유지하고 있으면 그때까지 같이 걸어온 아니면 중간에 나가던 어떤 참여했던 가맹점주들의 노력에 의해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갔다. 그렇죠.
그럼 이 브랜드 소유권은 뭐 회사가 갖고 있든 지 개인이 갖고 있든 간에 내가 갖고 있더라도 이 가치를 이만큼 상승시킨데 현재 그 가맹점주들이 기여한 그 공에 대해서는 요만큼이라도 인정을 해주면은 이런 결론이 안 나거든요. 다 지가 잘한 줄 아는 거야. 지가 잘. 나는 이 도대체 이런 생각을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가장 큰 그 저 대기업 제빵 제가 프랜차이즈 쪽 교육을 좀 해봤는데 이 물어봤어요. 제가 당신들도 그러냐 했더니 거기 또 의외로 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규모가 커서 그럴 것이다 이거는 아니고요. 봤을 때 좀 성향 같아요. 예, 그게 예. 그러니까 저 우리나라 프랜차이즈가 대부분 보면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걸 제외하고는 거의 뭐 그 사주제 아닙니까? CEO가 거의 가족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이 주식회사지 주식회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장이 만약에 다양한 주주들이 있는 것 같으면 이런 일 안 벌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독단적인 생각으로 이제 가는데, 그게 그 생각이 자기 이 브랜드 가치, 이 회사의 뭐 이 장기적 발전 이거보다는 자기 이익을 더 갖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듭니다. 지금 사실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중기청 산하에, 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이게 이제 뭐는 이제 조정 개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후 처방이잖아요. 사후 처방. 그렇죠. 그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즉시 처방 혹은 예방적 차원에서 그게 모르겠어요. 가맹거래소가 그 역할을 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일종의 감독관 비슷하게요.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게 오히려 뉴스나 언론에서 이게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면 또 제 선의의 3자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그 이름도 안 밝히다 보면 또 다른 죽집도 또 혹시 또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그게 뭐 보험 감독관이 사실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이 법도 좀 이번에 이참에 지금 아마 그런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발전적인 방향 같은 경우는 아까 김가빈 소장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보기에는 이제 지나쳤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프랜차이즈 산업이 이제 거의 성숙기 시장에 와 있기 때문에 동남아 쪽으로 가는 것도 좋다고. 아 동남아? 예, 예. 동남아 더 나는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시장도 찰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요즘에 뜨는 브랜드 중에 아이라는 커피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가맹점 수가 1,500개가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의외로 미생이 아니라 완생관계거든요. 로열티 적게 받고 규모 작게 내주고 서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걸 주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단기간에 오다 보니까 그 아이 맞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 아이가. 근데 최근에 그것도 조금 예, 근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네. 패점률을 보니까 예, 0점대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0.8%. 그런 걸 보면 조금 바람직한 거는 가맹점하고 본부하고 관계를 윈윈으로 가야 되지 농락할 수가 있지. 그게 이제 갑과 을로 계속 하는 변질이 되면 좀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조금 본부 가맹점들의 이제 CEO 마인드가 좀 많이 바뀌어져요. 그럼요. 그 여기까지 온데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그렇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고. 또 멀리 온 거는 같이 왔기 때문에 멀리 왔잖아. 그럼 같이 온 사람을 배신하면 안 되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리고 이게 저는 아까 우리 박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이런 게 왜 언론에서 나오냐 하면요. 이 사람은요 이런 상황이 황망한 상황을 접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저렇게 이제 가가지고 되는데 이것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좀 그걸 풀어줄 수 있는 좀 기관을 좀 만들 필요가 있고 어쨌든 간에 이제 앞으로 이게 또 잘못되면은 선량한 그렇죠. 죽집에 피해를 또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빨리 이 문제가 좀 어떤 식으로 좀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고 요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좀 바꿔야 된다고 봐요. 뭐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이제 그 사업 다각화를 해서 성공한 기업이 별로 없는데 가끔은 성공한 데가 나옵니다. 네. 보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전혀 다른 아이템을 하는 그럼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예. 괜찮죠. 그건 괜찮아요. 괜찮죠.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본부 수익 모델을 아주 정교하게 짠 데들은 설령 창업자 수가 창업 자체가 쉽게는 오진 않지만 이게 꾸준히 가거든요. 그래서 그참에 우리 뭐 그 얘기를 하시자고요. 뭐 이제 쉽게 말하면 로열티나 이런 쪽에 한번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하면은
한솥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보니까 광고 홍보 문구 이런 게 있어요. 15년 친구. 그래갖고 사장하고 그 브랜드 대표하고 15년 된 점주하고 같이 사진 찍어 웃으면서 사진 찍고. 그럼 이 사람 비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인 거죠. 그게 정상이잖아. 그게 정상이야.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런 그 갑과 을의 문제, 수익을 누가 더 갖고 덜 갖고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프랜차이즈가 앞으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가 발전하려면은 저 로얄티 제도가 좀 빨리 좀 정착이 돼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본사에서 물류 수익을 기본 그 비용을 제외한 본사의 별도 물류에서 수익을 안 보고 가맹점에서 발생되는 매출에 의한 수수료에 의해서 본사 수익을 구조로 간다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10년 하면은 오래 했기 때문에 장사를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계속 더 하게끔 만들 거라는 이야기죠. 근데 바꾸면 사실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은 본사에서 얻을 게 많거든. 그걸 노리는 식은 내가 볼 때 잘못됐다고 보고, 그래서 이게 어렵겠지만 우리 미국하고 일본 같은 예가 있잖아요. 제가 한번 그렇지 않아도 한번 이제 하기 전에 몇 가지 자료를 봤는데요. 미국은 뭐 우리보다 사실은 프랜차이즈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아주 기존 맥도날드를 보는 거니까 30년 정도 차인데 미국은 처음부터 이런 상거래 이 질서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특히 물류에서 수익을 남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거의 뭐 금지시킬 정도로 그 정도 하고, 대신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매출 베이스 로열티가 거의 뭐 한 90%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그걸 공시를 해놨기 때문에 뭐 안 할 사람은 안 하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일본은 뭐 그거하고 우리하고 약간 절충 정도, 미국하고 우리의 절충 정도, 그 중간 정도 수준이고요. 우리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비율로 한번 조사를 해본 데이터를 보니까 뭐 60몇 대 30몇으로, 그러니까 로열티를 아예 적용하지 않는 회사가 대략 한 60몇 프로, 적용하는 데가 30몇 프로인데 이 30몇 프로는 대부분 서비스 업종이 좀 많아요. 미용이라든가 이런 쪽에. 외식 쪽은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한데, 최근에 이제 이 로열티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자마자 적용을 하긴 하는데, 이게 어떤 이론적 기반이나 혹은 가맹점주가 공감할 수 있는 수순에서의 비율이라든가 그렇죠. 명분이 필요한데 그거 없이 다른 회사 가니까 우리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보면 로열티를 매출의 퍼센테이지로 가는 게 아니고 월정액이라든가 그렇게 하죠. 연으로 하든 연으로 점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라고 보고, 아니 매출에 예를 들어서 뭐 3%를 받든 5%를 받든 정해가 그렇게 가면은 당연히 본사에서는 가맹점 매출을 높이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그 본사 수익이니까. 이게 프랜차이즈 기본 저는 정신이라고 봐요. 가맹점이 살아야 내가 살아. 가맹점을 살면 나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그런 걸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이 빨리 뭔가 좀 이뤄내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돈을 빨리 받으려면은 미리 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줄 때 미리 내 걸 챙겨놓고 주고. 이거 뭐 사채야 뭐야? 손자 띄고 주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지. 이런 식은 저는 오히려 저는 이렇게 봐요. 터질 건 좀 한번 터져가지고 새롭게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사업이 좀 더 한 단계 성장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좀 로열티가 사실 제가 만약에 본사 대표라도 좀 고민을 쓸 겁니다. 예를 들면 저 창업을 시키는데 독립점보다는 어쨌든 본인의 디자인이라든가 브랜드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쨌든 오픈 마진을 좀 보려고 할 것이고요. 물류를 공급하는데 물류가 다 이게 공개된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분명 거기에 마진을 붙인단 말이죠. 거기에 다른 회사가 로열티에 우리도 로열티, 3중고잖아요. 결국은 3중고. 근데 이제 저희도 아마 현장에서 한번 우리 창업 교육을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로열티에 대해서 우리도 스스로가 로열티를 자신 있게 요구하는 회사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으면 로열티 지불해라. 그렇죠. 단 로열티에 상응하는 지원이 있는지를 확인해라. 우리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대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중고는 좀 그렇고요. 그 중에 한두 개는 좀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물류 쪽이든 혹은 뭐 오픈 비용이든 제가 봤을 때 예를 들면 이럴 수는 있잖아요. 아니 저는 오픈 비용에서는 적정 수익은 가져가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거기 과도하게 가는 문제겠죠. 왜냐하면 거기에다 인건비 들어가고 다 하니까. 문제는 물류 쪽인데, 물류에 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점주들이
그 로열티 지급하는 걸 부정적으로 보냐 하면 이유가 한 가지예요. 아니 시중가보다 싼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물류비 쌌대. 아니 근데 본사에서 받는데 내가 사는 것보다 더 비싸. 그러니까 로열티를 주라 이러면 이 돈 안 나 이래 되는 거죠. 이게 내 같아도 안 주겠어. 그러니까 사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래서 예전에 뭐 어떤 기자하고 이야기할 때 아니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닭 하루에 10마리 팔 때하고 100마리 팔 때하고 1000마리 팔 때하고 10,000마리 팔 때하고 당연히 10,000마리 팔 때가 원가는 낮아져야 되잖아요. 우리 그건 알잖아. 뭐 대량 구매를 통한. 근데 똑같으니까 더 비싸지지 자꾸.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지. 이번 뭐 저 방송에서 그런 얘기 나왔어요. 거래처 마케팅이 더 올랐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열티라는 게 결국은 어떤 브랜드에 대한 어떤 인정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브랜드 파워가 생기고 저는 브랜드에 관련된 비용은 지불하라. 그건 맞다. 그건 맞는데 예를 들면 의탁자 하다못해 이런 부분까지도 막 마진 붙여가지고 하는 것 자체는 브랜드 비용으로 교육비하고 보증금하고 뭐 저 교육 저 가맹비는 당연히 지금보다 약간 더 높아도 저는 뭐 크게 문제 없다. 오히려 다른 현장에서 우리가 어디든지 비교해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 정도의 비용은 조금 더 좀 저렴하게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상품도 마찬가지죠. 본사가 직접 생산하는 것들은 그건 마진을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 품목은 적어도 조금 저 대량 구매를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본사가 어떻게 하면 가맹점에게 좀 이윤이 될까라는 쪽에서 연구해서 계속 제품 개발을 하고 거래처를 선정하고 이런 노력이 되는데 그런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사실은 하다 보니까 자꾸 관리 비용은 커지니까 당연히 자꾸 이제 이 그런 부담을 가맹점에게 이제 전가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런 R&D가 잘 되는 회사여야 오래 가는 것이고 결국은 그런 회사가 점주에게 더 많은 수익을 준다. 예,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본사가 직접 개발한 상품에 대해서는 보세요. 그 수익을 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냐면 이 상품을 예를 들어서 개발하고 실제로 이걸 시중에서 판매했을 때 자기네들 받는 가격 그 정도만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거기다가 가맹점에 자기 식구한테 주면서 또 거기서 자기 걸 또 챙기는 거는 그거는 잘못됐고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사갖고 와서 이걸 당신 매장까지 갖다 주는데 비용이 100원이 들면은 1,100원을 받으면 되는데 거기다가 또 내 일을 붙이니까 더 이렇게 많아지니까 그 점주들은 그렇게 본사하고 신뢰가 자꾸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뭐 좋은 얘기고 저는 이제 박민구 소장님의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는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얼핏 이제 토론하다 얼핏 떠오르는 생각인데 지금 이제 유명한 요리사 중에 이제 비읍 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 같은 경우 지금 제가 김가명 소장님 벌써 눈치가 체저가 됐는데 제가 이제 안타까운 그분이 이거였던 거예요. 사업 다각화를 우리나라에서 너무 시도하다 보니까 오히려 진짜 그쪽에는 가맹점 몇 군데 들어갔던 분들은 어떨까? 좀 솔직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분 이미지는 지금 되게 소비자들한테 포장이 잘 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은 프랜차이즈 그쵸? 좀 애매한 게 좀 있어. 애매한 게. 근데 좀 뭐 하여튼 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좀 뭐 이렇게 사람이 자기 길을 가야지. 다른 사업 확장을 위해서 뭐 다른 아이템을 개발하고 하는 거는 나쁘긴 안 봐요. 다만 기존 브랜드, 자기가 운영하는 브랜드,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의 영업권이라든가 고객을 하고 겹치는 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유사업종인데요. 가급적 그건 좀 피하는 게 맞고요. 그 바람 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거기서 그 지역에서 전혀 새로운 수요를 일으킬 만한 아이템으로 가야지. 근데 그거 왜 그런 거 같아요? 왜 다른 걸 쉽게 하죠. 그게 문제고요. 기존 조직 활용할 수 있고 쉽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성관계가 사실은 별로 없죠. 없거든요. 기존에 심지어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아주 효자 종목 그것까지도 위협을 받죠 사실은. 그런 예가 많잖아요. 그렇고 그런데 나는 웃기는 게
아니 저 한 사람이 앞에 저기 뜨거운 물이 있어요. 뜨거운 물이. 그럼 한 사람이 들어가서 손 넣고 뜨고 이러면 뒤에서 손을 안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계속 먹고 있는 거야. 나 이 도대체 뭐 하는 짓? 그래서 그런 예가 있잖아. 다른 브랜드 몇 개 해가지고 회사 위점위점 한 데도 많아. 나는 안 그러겠지 뭐 그런 생각이 들지. 나 그게 잘못돼. 이게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자기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사실은 좀 문제긴 한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프랜차이즈 부분에서는 본사 사장이 올바른 그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다른 거 나는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왜냐하면은 어떤 브랜드 이런 분도 있었잖아요. 그 정성 가지고 이 땡기다가 조폭한테 돈 빌려서 땡겨갖고 브랜드를 남긴 사람이 있어요. 예? 그 뭐냐면은 뭔 죄가 있냐고 가맹점이. 그리고 이걸 아셔야 되는 게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 혼자 뭐 점포 내갖고 뭐 성공하든 망하든 그건 자기 문제잖아. 한 사람 두 사람이 생겨나면은 저분들의 삶까지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죽지는 그냥 죽만 잘 쓰면 되잖아요. 맞아. 왜 자꾸 남의 인생까지 쓰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사실 파트너십이 결국 동업자 정신 아니겠어요? 근데 일단 그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가짐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에는 우리 아버지가 취직을 하면요. 그 쉽게 말하면 같이 살고 죽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정신인데 요즘 또 안 그러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도 지금 그렇게 될 바에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게 될 바에는 어쨌든 아이템을 새로 개발하거나 이거는 아직까지는 대부분 CEO의 머리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CEO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조금 아니, 더. 근데 제가 볼 때는 CEO에서 머리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TF 팀장 머리에서. 네, 그래요? CEO가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1호 브랜드 성공한 거는 CEO의 영혼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들어가 있고 본인이 거의 뭐 그 성공을 검증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확산이 되는데 그걸 어느 정도 딱 성공시켜 놓으니까 또 다른 걸로 그만큼 더 볼 욕심이 딱 생기니까 이걸 만들어야 될 때 자기가 또 다른 자기가 돼가지고 만들면 되는데 그러기는 힘드는 거예요. 왜? 해봤잖아. 힘들다. 그러니까 그걸 누구 시키냐면은 TF팀 만들어가지고 팀장한테 그걸 임무를 주는 거야. 야, 제2 브랜드 하나 개발해봐라. 그럼 저는 그렇게 해야 이 브랜드가 누구 브랜드냐 이게야. 그렇죠. 그 팀장 브랜드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 교수님이 팀장 같으면은 그 영혼을 담겠어요. 결제용으로 만들겠어요. 결제용 브랜드 여기에요. 그러니까 그 결국 뭐냐면 대표가 오케이 하기 좋은 브랜드를 만드니까 시장에 나오니까 영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외면 당하는 거야. 이거를 내가 모 회사 그 뭐 수준평가 심사 가가지고 그런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꾸 이 브랜드 뭐 하려고 하길래 내가 딱 이야기했지. 뭐라고 했냐면 아니 한 1년 자리 비워도 회사 돌아가요. 그러니까 1년 비우면 회사가 안 돌아간대. 그럼 이 브랜드 할 때가 아니네. 근데 한 2개 했다. 잘 말아놓았죠. 그런데 그 사람은 이게 다른 사람하고 좀 이렇게 마인드가 좀 틀려서 빨리 그걸 깨달았는지 어땠는지 그걸 포기하고 그렇죠. 자기 브랜드를 혁신시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단계 더 가더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 이제 기업에서 그러잖아요. 30년 창업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랫동안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은 성공의 이제 그 일종의 지표인데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년 이상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 10년 뭐 제가 뭐 지금 현재 지금 이렇게 지금 자문하고 있는 우동 전문점이 있는데 거의 18년 됐거든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보일 정도예요 지금 이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그게 잘하는 거지. 잘하는 거지. 근데 이제 5년 조금 바짝 벌다가 아니니까 자꾸 다른 브랜드 만드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아까 소장님은 김강준 소장님은 보통 TF팀에서 한다 그러는데 제가 보는 것들은 오너가 많이 해요. 어디 가서 보고선 야 이거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이렇게 여기서 끄집어낸 게 아니라 보고 지가 하는 게 아니고 니 해봐 이러니까 얘는 더 문제 뭐냐 이건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라니까 하긴 하는데 이런 식이 되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적어도 프랜차이즈도 나는 뭐 사실 뭐 30년 뭐 바라지도 않아요. 20년 해라 20년 그러니까 할 정도의 브랜드를 만들어라. 20년 하면 30년 가. 그러니까 걱정이 하고.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요즘 우리나라 보면 지금 학교 차원에서도 보면 이렇게 프랜차이즈 쪽에도 관심도 많고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자꾸 이제 새로운 뭐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나는 그 대학에서도 사실 우리가 뭐 창업 현장에서 이렇게 다니지만 우리 현장 전문가들 이야기하는 걸 별로 누가 관심을 안 둬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이런 걸 좀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만들어서 이야기하면 조금 울림이 좀 세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교수들이 잘 모른다는 거야. 그럼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지. 제가 이 교수님 좋아하는 거는 알려고 하니까 좋아. 이게 아무래도 저기 뭡니까 이거 같아요. 전체 산업 비중으로 보면요. 산업 비중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도 이제 만만치 않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3, 4위 되는데 프랜차이즈가. 근데 지금 학문적으로는 우리는 훨씬 그 일종의 이제 경영학이나 마케팅의 완전히 일부로 보기 때문에 그거 보니까 강의하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예, 교수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인식부터 좀 깨달아야 될 것 같고 이미 현장은 안 그러는데 제가 이 데이터를 봐도요. 지금 외식 같은 경우는 그 쉽게 말하면 가입률이 14%나 돼요. 이제 물론 미국하고 이제 비교할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 비율이 점점 올라가야 될 거라고 보고 저도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러기에는 지금 못 따라와요. 학문적으로나 뭐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어쨌든 일부 대학 근데 이게 좀 유명한 데가 좀 하면 좋겠는데 저 이제 지방에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아직 거기는 지원이라는 거 이런 체계가 잘 안 잡혀 있는데 그런 데서는 하는데 이 좀 알려진 데서는 안 하더라고 이거는요. 사실 세계 중앙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하지 마시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 94년도에 호주 스윈번 대학을 갔었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나름대로 창업하기 뿌리를 내렸다는 학교를 가봤는데 거기서 재미난 게 뭐였냐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석사 학위 정도 오면 대부분 어디란 이론 쪽이에요. 그죠? 그럼 박사 학위도 다 이론만이에요. 근데 거기는 학위를 두 월로 가는 거예요. 하나는 이론, 하나는 현장. 그러니까 현장 전문가들이 오면은 창업해가지고 성공하고 그런 노하우들이 축적되는 걸 보고서 그거를 학위식으로 퀄리티를 인정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석사 마치면 어디를 또 가냐면 박사를 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필드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윈윈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되게 좋은 거는 제가 그래서 이거는 그때 아이디어가 있었어 사실은 얘기를 했었어요. 창업대학원들도 적용을 해라. 이거는 이대로 가면은 다 잡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공무원들한테? 아니죠. 공무원들 아니라 원장님들한테 했다 보니까 학교의 벽에 부딪혔었나.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김가병 소장님이나 박민구 소장님이나 이러한 지식들이 학교에 와가지고 애들을 두드려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맨날 교과서 보고 맥도날드 잘 만드는데 걔들 성공한 이유가 이거야. 제가 아무리 해봐도 울림이 없거든요. 사실은 걔들도 아니까 일하는 맥도날드 운영해 본 것도 아니고 뭘 해본 것도 아니고 직접 가서 뭐 몇 번 컨설팅을 해봤겠지 하는 거하고 이제 직접 매뉴얼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되고 피도 어떻게 계산되고 로얄티도 어떻게 돼 실무적으로 다 얘기를 해주면 애들이 뭔 생각이냐면 가상에 내가 가맹을 어떻게 운영해 보겠다는 거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 거고 그 말씀을 잘하셨는데 사실 우리는 보세요. 뭐 심지어 우리 시험 볼 때도 애들 뭐 인터넷 뒤져가지고 뭐 과제물도 써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정보는 엄청납니다. 근데 문제는 심지어 이런 애들도 있어요. 제가 매뉴얼 얘기했더니 매뉴얼 한번 짜봐 그랬더니 자기들은 이거 매뉴얼을 어떻게 짜는지 모르는데 근데 보니까 지가 갖고 있어요 매뉴얼을 지가 알바하면서 그게 매뉴얼이 왜 매뉴얼인지도 몰라 이거 왜 필요한지도 근데 우리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그 필요성과 이걸 가급적 매뉴얼은 현장 담당자가 만들어야 된다. 그걸 만드는 것도 너무 과하게 만들지 말고 필요한 것만 만들어. 이렇게 예시 보여주니까 애들이 우리 거랑 비슷하대. 이게 뭐냐면 정보는 많은데 자기 지식으로 만들려면 결국 그걸 가르치는 사람도 거기에 상응하는 혹은 더 위에 있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사실. 도둑들도 해본 놈이 잘한다고. 그렇죠.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프랜차이즈가 뭐 이렇게 안 좋은 이런 상황에서 좀 벗어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가맹점주들님도 생각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뭐냐면은 자기가 잘해서 다 잘 된 줄 알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사실은 우리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가맹점주들이 본사에
그 공이나 이런 걸 별로 인정을 안 해줘서 내가 돈 주고 내가 그 사업 갔는데 뭐 이런데 요즘은 많이 좀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로얄티 제도를 좀 정착화시키는 쪽으로 앞으로는 본부도 물론 해야 되지만은 본부가 그렇게 하는데 저쪽에서 안 받아주면 안 되니까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사건이 터지면은 자꾸 그걸 이렇게 무마시키려고 아니면 그걸 이렇게 순간적으로 어떻게 마무리가 아니라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아까 말씀한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던 로얄티 부분이고 로얄티 부분을 정착화 시키려면은 본부도 사고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우리 예비 창업자나 가맹점 사업 운영하시는 분들도 가맹점 운영하시는 분들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